번째 다시 이쪽 이제 여긴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제 업무하실 때 많이 중요한 동네가 될 거예요. 여기. 자 보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산 조정 사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결산 조정 사항 여기까지만 설명했죠. 회사가 비용을 적게 잡아도 세법에서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인정한다고 거기까지만 제가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라고 썼을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갈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취득원가는 900원이래요. 900원이고요. 정액법입니다. 이 말은 잔존가치는 0이란 얘기예요. 정액법이라는 건 잔존가치가 0이고요. 그러면 이 취득원가는 자산이죠. 그럼 얘는 미래의 송금은 900원이다라는 뜻이에요. 900원. 세법은 끝까지 가면 900원 다 송금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용 연수는 3년.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힘들어하세요. 많이 힘들어하세요. 회계를 먼저 배우시기 때문에. 자, 보시죠. 자, 우리 시험에는 당연히 또라이들 나와요. 그래서 한도까지 상각을 정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무조정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보실게요. 자, 1기 때 회사가 감가상각을 400원 했대요. 받아들여요?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여태까지 이런 또라이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죠? 400원. 그랬다가 이런 애들 나올 실제로 시험에. 2기 때는 감가상각 안 적었어. 왜 그런지 묻지 마시고. 저도 몰라요. 그랬다가 3기 때는 또 100원 적고요. 비용을. 그리고 4기 때는 400 적었대요. 400. 5기 때는 안 적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우리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잖아요. 그럼 원래 회사한테 맡기는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세법은 한도라는 걸 둔다라고 했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한도는 정액법은 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도예요. 그렇죠? 한도는 900 나누기 3.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세법상 1기의 한도는 300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도라는 걸 주로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으로 정해요. 그러면 이거는 한도 미달이에요? 한도 초과예요? 초과죠. 세법상 한도는 300원인데 회사가 400원이나 감가상각했잖아요. 맞죠? 아까 한도 초과는 여기 송금, 불산입, 유보예요. 맞죠? 그래서 1기의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 유보가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근데 이 송금, 불산입은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게가 아니라 끝까지 가면 장부도 비용 900, 세법도 비용 90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네가 한도보다 미달하게 적으면 그때 과거에 인정해 주지 못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줄게 라는 취지다라고 했었죠. 계속 설명드려요. 자, 그러면 2기의 세법상 한도 얼마일까? 2기의 세법상 한도. 네? 300. 맞죠? 300. 300. 그래서 이게 세법상 자산을 깔 수 있는 한도는 300. 그때 회사가 안 적었죠? 그러면 2기에는 시인부조객 뜨는 거잖아요. 그럼 시인부조객은 원칙이 세무적 없죠. 왜냐하면 결산종사항이니까 회사 저희는 감가상각비 먹기 싫어요. 아 그래? 추정되니까 너희들이 올해는 기계장치 사용 안 했나 보네. 그래? 그럼 인정해줄게. 원래 이게 취지예요. 근데 세법 이러는 거죠. 야 근데 2기 입장에서는 1기가 과거잖아요. 맞죠? 과거에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못한 100원을 올해 이제 인정해줄게. 했죠? 그래서 송금, 산입, 요거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시인부족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정. 되셨죠? 이건 추인이에요, 추인. 인정해주지 못한 송금을 이제 인정받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기의 세법상 한도는 또 300원. 그죠? 자, 그러면 얘도 3기 때 시인부조객 뜨죠? 맞죠? 시인부조객은 세무적 원칙 없어요.
근데 과거에 삼각부인액이 있다면 추인해 주죠. 지금 삼각부인액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2기 때 추인 됐는데 뭐.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세법은 네, 추인 안 되겠고 대신에 100원까지 인정해 줄게. 왜냐면 얘는 300원이 정답이 아니에요. 결산조정사항이니까 300까지 허용되는 정답, 300까지 허용되는 정답을 장부에 적어줘. 맞죠? 장부에 적어서 해줘. 자,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문제는 사기예요, 사기. 사기. 자, 사기의 세법상 한도 얼마일까요? 한도 얼마? 사기의 세법상 한도, 감가상각비 한도. 없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계 때는 내용연수 3년 동안 감가상각 다 해야 되거든. 맞죠? 4년째가 되는데 감가상각이 미친놈인 거예요. 회계에서는요. 그래서 회계는 강제상각이죠. 무조건 300까지 무조건 상각해야 돼요. 맞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요게 핵심이 요게. 요게 핵심이에요. 동그라미 칠게요. 볼펜으로 동그라미 칠. 요게 핵심이에요. 세법은 끝까지 가면 송금을 900원 인정해줘요. 알죠? 그럼 비용으로 아직 못 받은 게 있으면 계속 인정해 줍니다. 요게 핵심, 요게 핵심. 자, 그럼 우리가 세법에서 3기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준 게 얼마인지 봐야 되겠죠? 오늘 보세요. 그럼 1기 때 세법상 송금은 얼마, 비용은 얼마 인정해 준 거예요? 1기 때는. 300이죠. 왜냐면 회사가 비용 400 적은 거, 그 중에 100은 부인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1기 때 세법상 송금은 300 인정해 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기 때 세법상 송금은 얼마 인정해 준 거예요? 100이죠. 그렇죠. 왜냐면 한도예요. 회사가 안 적어서 그래 이거 인정하겠게. 하지만 100원 너 먹지 못한 거 있잖니? 그때 먹여줄게. 송금 먹여줬죠? 100. 그래서 세법상 송금이 100. 맞죠? 2기 때는? 그럼 3기 때는 세법상 송금 얼마예요? 100이죠. 300 한도인데 회사 너희가 100 적었어?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너희들은 100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세법상 한도 300원 범위 내네? 그래, 인정할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세법상 3기의 송금은 100. 그러면 지금 3기까지 송금 얼마 인정받았어요, 회사는? 500이요, 500. 그러면 아직 송금 먹지 못한 게 400원이 남아있어요. 맞나? 맞죠?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송금으로 먹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계속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이게 회계와의 차이예요. 회계는 내용연수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강제상각이지만 세법은 내용연수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상각이 아니에요. 알죠? 그냥 미상각 잔액,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송금 받을 때까지 계속 한도가 있어요. 알죠? 그래서 여기다 띄워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미상각 잔액 있죠? 미상각이 뭐예요? 송금으로 아직 돌아가지 못한 금액이 400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적어요, 여기다? 미상각 잔액 있죠? 미상각 잔액은 세법상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상각 잔액이 있는 한 세법은 계속 한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 아직 송금 못 받은 게 있거든. 그죠? 되셨어요? 그리고 이거 설명한 다음에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할게요. 미리 말씀드린 결산조정사항이 세금을 줄일 수 있어, 내 맘대로. 무슨 말인지 할게요. 그래서 결산조정사항 알고 계시면 진짜 좋아요. 그죠? 일단 자, 그럼 질문. 사기의 세법상 한도. 그렇죠? 400은 안 돼요. 왜냐면 한도는 300까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송금으로 아직 못 받은 게 400원 있잖아요. 그럼 400 해줘야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게 1000억 있어요. 그럼 1000억이 있으면 이때 1000억?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럼 비용을 많이 인정받는 순간 세금이 너무 팍 줄잖아요.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있더라도 한도는 여기까지, 딱 정해진 한도까지만 해 무조건. 알았죠? 왜냐면 아까도 계속 그랬지만 미상각잔액이 1조라고 해요. 1조. 미상각자 아직 그러니까 한도는 만약에 한도는 1000만 원인데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1조라고 극단적으로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때 한도가 만약 1조면 회사는 1조 적어버릴 거예요. 그죠? 그럼 세법이 그래 다 인정해 줄게. 한꺼번에 그때 다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 1조를 송금으로 인정받으니까 세금이 팍 준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한도로 돌아가지 않는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한도는 인정해 주겠지만 한도는 요거 300원까지만 무조건. 원칙은. 알죠? 그래서 세법은 사기 때 한도는 미안하지만 300원. 했죠? 400원까지는 안 돼. 너무 송금 많이 인정받으면 세금이 준다. 그건 안 된다. 알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럼 사기 때는 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죠? 한도 초과니까 송금불산입 유보. 그럼 우리가 사기 때 송금은 얼마 인정받은 거예요? 세법상. 그렇죠. 300이죠. 회사가 400 적었지만 100은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아직 송금으로 인정 못 받은 게 아직 얼마 있어요? 900 중에서 요때 300, 요때 100, 요때 100, 300이면 송금으로 세법이 인정해 준 금액은 이제 100원, 800원이니까 사기까지. 그럼 아직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미상각 잔액이 100원 있죠? 그러면 아직 100원의 송금은 남아있어요. 100원 송금 더 돼야 돼요. 그럼 질문, 5기 때 얼마 안 들까요? 그렇죠. 100이요. 이해하셨네. 100이에 300 아니에요? 아까는 송금으로 돌아가지 못한 금액이 400은 있는데 400을 한꺼번에 인정하면 세금 팍 주잖아요. 그래서 300까지만 송금으로 인정. 그러면 이제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 100밖에 없잖아요. 그럼 세법상 아직 송금으로 못 돌아간 건 100밖에 없으니까 한도는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이제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요거? 이렇게. 그러면 5기 때 시인부조액 뜨죠. 시인부조액인데 과거 사기의 상각부인액 있잖아요. 100원. 맞죠? 그럼 과거에 인정해주지 못한 100원을 올해 너희가 적게 적었으니까 저번에 많이 먹겠다라고 100원 더 많이 먹겠다라고 선택한 거 이제 인정해 줄게. 끝까지 가면 900원 소금 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추인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끝까지 가면 900 다 송금이거든. 그러면 이거 다 여기 추인되고 여기 추인됐으니까 남아있는 세무조가 없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요. 자, 그럼 되게 중요한 거 있겠죠, 여러분들. 자, 결산조정 사항의 제대로 된 의미 설명할게요. 뭐냐면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건 여기예요. 결산조정 사항은 추정되잖아요. 맞죠? 추정되니까 회사가 비용을 적었을 때 인정해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비용을 안 적으면 세법이 인정 안 해줘요. 안 해주다 영월 인정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추정되니까 너희들이 송금 먹고 싶은 시기를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알죠? 그걸 장부에 표현해달라는 거예요. 추정되는 거니까 그건 너희들이 장부에 먹고 싶을 때 먹어.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장부에 계상할지 여부. 알죠? 그리고 얼마를 먹을지 여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실제 업무하고 연관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실제 업무랑 연관돼 있다라고 했죠. 이제 업무 쪽으로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업무하실 때 요거 결산조정사항 알고 계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이제 업무상으로 해볼게요. 업무상. 자, 업무상. 우리 회사가 요 1기하고 2기 때는 적자래요, 적자. 1기하고 2기 때 적자 본대요, 우리 회사가. 적자. 이건 실무용이에요, 실무용. 적자 본대요. 그럼 적자면 어차피 세금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맞죠? 세금 안 내죠? 그럼 세금 안 내면 이때는 감가상각비를 안 적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들 송금으로 인정을 받아봤자 어차피 적자인데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인정받아봤자 세금을 더 줄이는 건 아닌 거예요. 되세요? 0?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1기 때 0이고 장부가 2기 때도 0 적었죠? 그럼 0 적으면 어차피 세무조정은 한도 미단위가 없어요. 그럼 아직 송금으로 못 돌아간 금액이 얼마 있어요? 아직 900원이 남아있네. 맞죠? 그랬다가 우리 회사가 요 3기하고 4기하고 5기에 요때 이익이 많아요. 이익이 많아. 그럼 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을 줄이고 싶으면 한도까지 꽉 채워서 적으면 되겠죠. 요때 300 줬고 그럼 세무조정 없고 요때 300 줬고 세무조정 없고 요때 세법상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게 300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때 300 인정받았고 요때 300 인정받으면 600까지 세법이 송금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게 300 있죠. 그럼 요때도 나 300 조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송금의 귀속 시기. 내가 어느 년도에 송금을 먹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익이 없으면 그때는 안 적어. 적어봤자 어차피 세금을 못 줄이거든. 근데 이익이 많을 것 같으면 그때는 한도까지 꽉 채워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대신에 회계하고의 마찰은 있죠. 왜냐면 회계에서는 감가상각 적어야 되니까. 맞죠? 그건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만약에 세금 내는 게 많이는 없어. 그러면 그걸 지키는 거고. 회계 기준 지키는 거고. 근데 우리 회사가 세금 미친 듯이 나올 것 같아. 그럼 기업 회계 기준 살짝 어기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기업 회계 기준은 뭐 엄청 그걸 안 지키면 막 갑자기 깜빵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회사가 상장 기업이면 기업 회계 기준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 회사가 성장 기업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것들 안 하면 저희도 이거 몰랐어요라고 하면 돼요. 몰랐어요. 난 알고 있는데 몰랐다고 하면 돼. 아 그래? 왜냐면 그걸 알거든. 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시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됐고,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조심하실 게 결산 조정 사항하고 신고 조정 사항의 차이요. 신고 조정 사항은 무조건 정답이 명확하죠. 추정되는 게 아니라 외부와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고 조정 사항은 신고 조정 사항이 발생한 그 년도에만 송금이 돼야 돼요. 다른 때 송금 못 받아요. 그래서 신고 조정 사항은 송금의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결산 조정 사항은 송금의 귀속 시기, 내가 어느 년도에 송금 먹을지를 선택을 장부에 표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세법에 속그래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고. 아시죠? 자, 그러면 내용 연수는 왜 있냐? 굳이 3년이라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미주실 거예요. 내용 연수는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귀속 시기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처럼 내용 연수 안에 감가상각을 끝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단지 한도를 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죠? 그래서 내용 연수는 상각 기간을 절대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한도는 있어야 되니까 내용 연수 정하고 있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우리 미상각 잔액이 아직 송금으로 못 돌아간 금액이 있다는 뜻이죠. 아까 있으면 내용 연수 지나도 상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법인세에서는 트집 안 잡아요. 그러니까 회계는 명확하다라고 보죠. 감가상각 300 이건 명확한 숫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죠? 근데 세법은 야 감가상각 이거 추정되는데 명확하니? 이렇게 보는 거고. 알죠? 자 밑줄 좀 치고 쉬죠. 자 어디냐면은 202페이지로 가실래? 202페이지. 자 202페이지에 제1절 감가상각 제도의 특징이 있죠. 자 거기에서 1번 임의상각제도 보이세요? 강제상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밑줄 좀 임의상각제도가 뭐냐? 밑줄 감가상각 여부는 법인의 판단에 따른다. 네가 먹고 싶으면 적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알죠? 그래서 임의상각이지 강제상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시냐라고 하면은
200 어디 갔냐? 209페이지. 왜 못 적으셨어요? 202페이지. 못 적. 아, 적었어요? 209페이지, 209페이지. 자, 209페이지가 아니, 209페이지 잠깐만. 여기 있네. 209페이지에 3번 내용 연수다라고 있죠, 여러분들. 예. 자, 거기 내용 연수에서요. 혹시 가로 1번 의의 네 번째 줄 있죠? 또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거기서부터 기준일 뿐이다까지 밑줄입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내용 연수는 그 내용 연수 내의 감가상각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즉 강제상각이 아니라 상각 범위액, 요게 한도다라고 했죠, 여러분. 아까 상각 범위액이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라고 했잖아요. 즉 한도를 계산할 때 상각률을 정하는 기준일 뿐이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좀 가주시냐면 41페이지. 41페이지. 41페이지 가로 2번. 결산 조정 보이세요? 결산 조정? 요거 밑줄 안 쳤죠? 그죠? 왜냐면 감가상각 하고 항상 여기 밑줄 치거든요. 알죠? 자, 네 줄 다 밑줄이에요. 정의. 자, 밑줄. 자,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산을 꼭 해야 돼요. 알죠? 장부에 적어서 너희들이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자, 비용으로 계상 시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서 결산서에 과소계상됐대요. 그러면 세법에서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인정. 그래서 신고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송금산입이라는. 그래서 신고 조정을 할 수 없는 송금 항목을 말한다. 아예 저자분이 대놓고 써놨죠. 굵은색 글씨로. 즉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어느 년도에 내가 송금을 먹을지를 장부에 적어서. 그래서 즉 손금의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내부 거래, 내부 거래는 뭐냐면 추정되는 거래다는데 추정되는 내부 거래가 어디 있어? 외부와의 거래가 없고 내부와의 거래는 추정되는 항목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있죠. 회사의 내부 거래로 송금 산입 여부가 법인 자신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들 추정되니까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있죠. 이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예요. 나중에 충당금은 다른 동네에서 배우시기 10장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다 추정되는 비용들이잖아요. 기말에 추정하거나. 대손 충당금 등을 말한다. 밑줄 치시고.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상에 밑줄 쳐져 있나요? 없죠. 동그라미 2번 대상. 대상에 두 줄 밑줄. 자, 손금 항목 중 일정 열거 항목,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이 있으며 손가락 표시. 법인세법은 현금 지출이 없는 송금 항목.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금 지출이 없는 송금 항목. 추정되는 송금이다 그 말이에요. 현금 지출이 있으면 명확하죠? 맞죠? 근데 우리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 기말에 설정하는 거랑 대손충당금 기말에 설정하는 건 추정하는 거지 현금 지출이 없잖아요. 퇴직금 안 나갔고. 맞죠? 그래서 현금 지출이 없는 송금 항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도는 둬야 된다. 아시죠? 일정한 한도가 있다. 자, 됐습니다. 10분